매년 수백만 명의 정원사들이 성장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2주에서 4주 정도를 손해보고 시작합니다. 이는 설이나 좋지 않은 씨앗 때문이 아니라 3월 이전에 완료했어야 할 한 가지 구조적인 과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생물학적 시계가 이미 그들 없이 앞서 나간 뒤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 실수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며 단순히 다음 주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주말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원은 온도 임계값, 일조량 누적, 미생물 가속화에 따라 작동합니다. 일단 특정 임계값을 넘어서면 더 이상 준비 단계가 아니라 대응 단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원 가꾸기 조언이 대개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봄에 토양을 개량하거나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6주 전에 씨앗을 심으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기술적으로 정확할지 모르나 구조적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것들은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해당 구역 특유의 생물학적 발화점을 간과합니다. 아우번 구역의 정원사와 아오번 구역의 정원사는 단순히 다른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가속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혼란스럽게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과업은 재배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모든 주요 재배 구역에서 3월 이전에 해야 할 그 결정적인 한 가지 과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제때 마치는 것이 왜 순조로운 시즌과 뒤처진 시즌을 만회하려 애쓰는 시즌의 차이를 만드는지 정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3월이 중요한 이유는 달력상의 날짜 때문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활동 때문입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3월은 생물학적 추진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토양 온도는 4인치 깊이에서 화씨 45도에서 50도, 섭씨 약 7트릴와이도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범위는 서늘한 기후에 씨앗들이 빠르게 발화하고 뿌리 시스템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특정 구간입니다. 미생물 군집은 휴명이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년생 식물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 저장된 에너지를 위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잡초 씨앗은 따뜻해지는 토양을 감지하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일단 이 생물학적 과정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은 당신이 화단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며 뿌리는 당신이 아직 격자를 설치 중이라고 해서 확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정렬되어 있든 아니든 추진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에 올 일을 계속 케이스톤, 과업, 즉 전체 시즌의 순서를 여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이후의 모든 행동은 압축되거나 서둘러지거나 겹치게 됩니다. 이러한 압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스트레스는 종종 5월이나 6월이 되어서야 나타나며 정원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핵심 과업은 모든 구역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그 기저에 깔린 원칙은 같습니다. 바로 가속화되기 전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정원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걸프 연안, 남부 캘리포니아 및 사막 남서부를 포함하는 가장 따뜻한 지역인 9번 및 10번 구역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지역에서 3월은 시즌의 시작이 아니라 열기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재배 시즌이 기술적으로는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지만 생산적인 창구는 온도 대역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겨울 동안은 서늘한 기후의 작물들이 주를 이루지만 낮 최고 기온이 지속적으로 화씨 70도 후반에서 80도 섭씨 약 25레로 4산도도에 도달하면 추대가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여기서 핵심 과업은 전환입니다. 즉, 열기가 결정을 강요하기 전에 서늘한 기후의 작물을 정리하고 따뜻한 기후가 지배할 수 있도록 화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추, 완두콩,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작물들이 수확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이유로 3월 초까지 금지된 화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따뜻한 기후 작물의 창구를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토, 고추, 스쿼시, 멜론은 극심한 열기가 수분 효율을 낮추기 전에 과실이 맺히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찍 심어야 합니다. 더운 기후에서 2주의 지연은 단순히 수확을 2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꽃가루의 활력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온도까지 결실 시기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연된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손실된 수확량입니다. 필요한 조치는 단호하고 즉각적입니다. 남은 서늘한 기후 작물을 공격적으로 수확하고 억지로 기간을 늘리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잔여물을 제거하고 퇴비를 섞고 심기 전에 지지대를 설치하며 따뜻한 기후 작물 모종을 충분히 순화시키십시오. 만약 전환 과정 중에 3월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이미 정점의 생산량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구역에서 2월은 전환의 달이고 3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중남부,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일부, 해안 중부 대서양 지역을 포함하는 흰지, 흰개. 구역인 울번 및 열번 구역은 구조적인 교차점에 위치합니다. 3월은 야외에서 서늘한 기후 작물을 심기 시작하는 시기인 동시에 따뜻한 기후 작물들이 실내에서 이미 자라고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과업은 동기화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는 옮겨 심기 전에 6주에서 8주 동안 실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서리가 4월 중순에 내린다면 씨앗은 2월에 시작해야 합니다. 3월까지 기다리면 뿌리 시스템이 약하고 크기가 작은 모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약한 뿌리는 초기 성장을 지연시키고 이는 다시 개화 시기를 시즌 후반으로 늦춥니다. 늦은 개화는 수분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더 따뜻한 조건으로 결실 시기를 밀어냅니다. 이 수확량 손실은 6월이 되어서야 눈에 보일 것이지만 근본 원인은 2월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2월이 정원, 가꾸기 시즌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역들에서 가장 흔하게 놓치는 기간입니다. 날씨는 춥고 밖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외 정원은 완전히 휴면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내 파종시설은 조명 아래의 트레이, 고추 발화를 위해 토양을 화씨 75도나 80도, 섭씨 약 24, 271도로 드는 가열 매트, 그리고 첫 번째 본잎이 나오는 토마토 모종들로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서리가 불과 6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며 너무 작은 모종을 들고 옮겨 심는 날이 올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완두콩과 시금치 같은 서늘한 기후 작물은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3비넘 4주 전에 노지에 직접 파종해야 합니다. 이는 3월이 시작되기 전에 화단이 정리되고 개량되고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양 준비가 3월까지 밀려나면 서늘한 기후 작물의 파종이 지연됩니다. 이렇게 지연된 작물들은 상승하는 기온 속에서 성숙하게 되어 더 빨리 추대가 발생하며 이는 수확 창구를 단축시킵니다. 이는 서늘한 기후 작물을 제거하는 것과 따뜻한 기후 작물을 옮겨 심는 것 사이에 중첩을 초래합니다. 중첩은 혼잡을 유발하며 이는 통풍을 방해하고 질병의 압력을 높입니다. 이 구역들의 핵심은 이중 트랙의 준비성입니다. 즉, 3월이 오기 전에
실내 번식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야외 화단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중서부, 북동부, 산악서부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수의 가정 정원사들이 위치한 아스번 및 6번 구역에서는 2월 내내 토양이 얼어 있거나 젖어 있을 수 있으며 여전히 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3월은 너무 이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 과업을 3월 이전에 마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동과 파종 사이의 창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아스번, 구역의 많은 지역에서 토양은 작업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과 몇 주 만에 준비 상태가 되며 첫 번째 파종 기한이 거의 동시에 도착합니다. 해동과 행동의 필요성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완두콩은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4주에서 6주 전에 심어야 합니다. 마지막 서리가 5월 중순인 하숫번 구역의 경우 이는 4월 초순에서 중순을 의미합니다. 완두콩을 2주 늦게 심으면 화씨 65도가 아닌 80도, 섭씨 약 10-7도의 날씨에서 수확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수확 창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치 계획, 퇴비 배치, 격자 설치, 관수 계획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결정적인 첫 번째 파종 창구를 희생하게 됩니다. 늦은 완두콩은 초기 수확량을 약화시키고 이는 여름 작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그 여름 작물들은 더 빽빽하게 겹치게 되어 관리 부하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구역들의 핵심은 해동 전의 인프라 최종 확정입니다. 이는 퇴비가 배치되고 종이 위에 화단 배치가 확정되며 격자 자재가 구매 및 절단되고 관수 부품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씨앗 목록은 파종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주문하지 않았다면 지금 씨앗을 주문해야 합니다. 이는 화단 지도를 그리고 어떤 화단에 서늘한 기후 작물을 심을지, 어떤 화단에 따뜻한 기후 작물을 심을지, 그리고 연작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첫 파종 주간에 철물점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지지대, 케이지, 끈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에 내린 모든 결정은 4월의 파종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입니다. 2월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해동이 오면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합니다. 이 구역들에서 가장 큰 실수는 봄의 완벽주의를 부리는 것입니다. 세부 조정은 시즌 중간에 할 수 있지만 파종 창구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2월에 완료된 설계는 4월에 실행이 되지만 4월에 시작된 설계는 6월에 혼돈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더 일찍 심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미네소타 북부, 위스콘신, 몬타애나, 뉴잉글랜드 일부 및 고산 지대를 포함한 3번 및 3번 구역은 가장 빠듯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리는 5월 말이나 6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재배 시즌은 90일에서 120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과업은 3월 전의 공격적인 실내 번식과 전체 시즌 지도 작성입니다. 고추는 실내에서 8주 내지 10주, 토마토는 6주 내지 8주, 유채과 채소는 5주 내지 6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리가 6월 1일이라면 고추 씨앗은 늦어도 3월 말에는 시작해야 하며 이는 여러분의 실내 시스템이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명은 배치되어야 하고 가열 매트는 테스트를 마쳐야 하며 상토는 준비되고 트레이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인 실내 설비 없이 3월을 맞이한다면 나중에 비싼 모종을 샀거나 씨앗을 늦게 시작하여 회복할 여유가 전혀 없는 시즌에 약한 모종을 심게 될 것입니다. 파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즌이 매우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3월 전까지 연작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진행하면서 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9번, 구역에서는 파종 시기를 놓치면 상추 한 차례를 잃는 것이지만 3번 구역에서는 가을 수확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완두콩 다음에는 즉시 덤불콩이 와야 하고 초기 상추는 빠른 여름 채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을 유채과 채소는 여름 작물이 여전히 생산되는 동안 실내에서 파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씨앗이 땅에 닿기 전에 모든 교체 시기가 계획되어야 합니다. 짧은 시즌 구역에서는 계획이 곧 인프라입니다. 핵심은 준비성입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구역에 관계없이 핵심 과업은 눈에 보이는 긴박함이 나타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구역에서는 시계가 가장 일찍 시작되므로 열기가 문제를 강요하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간 구역에서는 해동 전 씨앗을 심고 화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운 구역에서는 시계가 늦게 시작되지만 빠르게 흘러가므로 핵심 과업은 창구가 열리기 전에 실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공통된 맥락은 예측입니다. 모든 구역은 정원의 현재의 모습보다 한 단계 앞서 행동하는 정원사에게 보상을 줍니다. 땅이 얼어 보일 때 씨앗을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서늘한 기후 작물이 건강해 보일 때 그 뒤를 이을 작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단이 비어 보일 때 인프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원은 가속화되기 직전에 항상 평온해 보이며 그 평온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정원사와 반응적인 정원사를 가르는 핵심 원칙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수행하는 올바른 과업은 아예 잘못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2월에 토양 준비를 마친 6번 구역의 정원사는 4월에 시작하는 같은 구역의 숙련된 정원사보다 매번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순서 때문입니다. 숙련된 정원사는 반응하고 있는 반면 준비된 정원사는 조건이 갖춰지기 전부터 준비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진 하나의 핵심 과업은 일련의 문제들을 만듭니다. 늦은 토양 준비는 파종을 지연시키고 이는 초기 수확량을 줄이며 여름 작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과밀화, 통풍 저하, 질병 압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7월에 최악의 질병이 발생한 해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종종 2월 말에 늦어진 핵심 과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원사는 날씨나 품종을 탓하지만 시즌은 첫 씨앗이 들어가기 전부터 구조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입니다. 정원은 하나의 극적인 실수로 망가지는 일이 드뭅니다. 대신 몇 달 동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조용한 구조적 지연으로 인해 흔들립니다. 6월이 되면 해결을 위해 2월의 예방 비용보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핵심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구역을 확인하고 서리 날짜를 찾아 역산해 보십시오. 9번이나 10번 구역이라면 전환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7번이나 8번 구역이라면 지금 실내 파종이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5번이나 8번 구역이라면 이번 달에 인프라와 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3번이나 4번 구역이라면 2주 이내에 실내 설비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업들은 어렵지 않지만 긴급하게 느껴지기 전에 행동이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느껴질 때쯤이면 창구는 좁아져 있고 뒤따르는 전체 순서를 압축해버립니다. 생산적인 시즌은 4월에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월에 실행함으로써 구축됩니다. 여러분의 과업을 찾아 3월이 되기 전에 끝내십시오. 봄은 생물학적 신호가 말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열정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노력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일단 긴급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만약 이 분석이 정원의 고요한 순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농업의 리듬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심으십시오. 지식의 보물 창고가 곧 다시 열릴 것입니다.